장갑. 오, 엄청 좋은데? 8호대용 장갑인데 엄청 좋네요. 그 다음에 요거는 차카용 라이터 큐브. 요거는 스태츠에서도 장작을 팔더라고요. 장작, 참나무 장작 한 박스 한 10kg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일단 매뉴얼 들어있고, 요게 바로 때거든요. 요거는 스태츠 글로벌에서 제품을 보내주셨는데 협찬입니다. 제품 협찬. 요거는 램파이어 280이라는 모델의 원형 통으로 생긴 8호대예요. 오덕이 들어있고, 오덕 크기를 봐서는 8호대가 사이즈가 280? 제 생각에는 지름이 280이란 뜻인 것 같아요. 오덕 하나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불멍을 할 수 있게 풀세트를 제공을 해주셨어요. 착화제도 있고, 장작도 있고, 화로대도 있고, 가방도, 튼튼한 가방도 하나 포함되어 있네요. 생각보다 패키지 사이즈가 안 커요. 이게 모델이 두 가지가 있던데 램파이어 500이 있고 램파이어 280이 있거든요. 사이즈 크겠죠. 지름을 의미하는 것 같은데 얘는 30이 채 안 되는 사이즈. 500은 너무 클 것 같은 느낌도 좀 들고, 근데 얘가 이제 패킹이 잘 되게끔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뭐 석쇠도 이런 거를 다 붙여놨는데, 이 색깔 있죠? 이 색이 되게 예쁜 색이에요. 색이 참 마음에 들어요. 이거를 엄청 예쁩니다. 이런 것까지 신경을 되게 잘 써서 만들어놨는데 딱 보면 느낌이 뭔가 미제빨이 나요. 요거는 파이어링, 굵기를 잡아주는 파이어링인 것 같습니다. 파이어링. 그 다음에 요거는 밑에 숯바지도 하나 있고, 숯바지도 있고, 요거는 뭐 손잡이, 이런 거 이렇게 해서 들 때 쓰라고 만들어 놓은 손잡이도 하나. 요거는 잔디나 데크 바닥에서 밑에 바로 가로대가 닿으면 밑에가 타잖아요. 그래서 띄워놓기 위한 이렇게 타공, 펀칭이 빵빵빵빵 돼 있는 받침대도 하나 포함이 되어 있고요. 뭘 이래 하나하나 꼼꼼하게 다 싸놨는지 제품에 기스가 안 나서 좋긴 하지만 뭔가 패킹이 많이 돼 있어요. 요게 숯바지인 것 같고, 이게 장작바지인 것 같고, 타공이 좀 큽니다. 그래서 요거는 펠렛을 부으면 일부는 좀 빠질 수도 있겠네요. 장작바지 하나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요게 격벽으로 이중으로 돼 있어요. 두 개의 타공판이 이렇게 감싸고 있는 구조인데, 요게 상단 부분에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불길이 타 올라오는 걸 옆에서 볼 수 있게 만들어 놨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얘가 맨 밑에 들어가는 통이겠죠. 얘가 제일 밑판. 그 다음에 요 놈이 중간에 이렇게 올라갈 거고, 그 다음에 이 안에 숯바지가 들어가고, 뭐 이런 형태예요. 자, 일단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좀 드릴게요. 아이고 다리야. 자, 부품들이, 파츠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얘네들을 이제 하나씩 쌓아가면서 제가 모양을 만들어 볼 건데, 요 놈이 제일 밑에 깔리는, 밑에서 바닥을 띄워주는 겁니다.
보통 이렇게 타워형으로 생겨 먹은 화롯대들은요, 밑으로 열이 제법 많이 내려가요. 제가 옛날에 잘 몰랐을 때 이렇게 로켓 스토브 방식의 화롯대를 이제 캠린 시절 때 써봤을 때 몰랐거든요. 그때는 열이 얼만큼 밑으로 내려가는지. 그냥 잔디를 그냥 다 태워버리는 거 있죠. 우리 캠핑장 가면 데크에 구멍 뚫려 있거나 아니면 노지 같은 데 가면 잔디가 새까맣게 동그랗게 타 있는 형태들 있잖아요. 그게 전부 다 이제 로켓 형식의 화로대예요. 이렇게 동그란 형태의 화로대. 그게 밑으로 열이 어마어마하게 내려가거든요. 심지어는 아스팔트를 녹일 정도의 열을 밑으로 보내버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반드시 밑에 깔아야지 데크 손상이 없는데, 이걸 깔 때도 뭐 가능하다면 방염포를 하나 깔고 시작하는 것도 좋습니다. 지금 여기는 뭐 보시면 알겠지만 바다고, 바다 위에 파쇄석을 깔아놨잖아요. 이런 데는 별 문제 없어요. 얘를 놓고 그 다음에 본체가 올라가고, 이렇게 하면 안에 넣고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거 다 불놀이를 끝내고 났다. 그럼 제가 밑에 이제 다 깔리는 거고, 일부 남아있는 재들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럼 그건 탕탕탕 털어가지고 밑에 다 털고 얘만 들고 가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얘가 밑에 바람 구멍들이 좀 나 있어서 뭐 재버리러 갈 때 이 사이로 제가 좀 흐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뭐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이렇게. 와, 이런 것 각인도 되게 멋있네요. 램파이어 280 제품명 각인 들어가 있고, 요거는 브랜드 이름이죠. 네, 스태츠 브랜드명 들어가 있고, 밑에 공기 흐름 좋게 하기 위해서 이 타공을 상당히 많이 뚫어놨어요. 얘를 이렇게 써도 되고, 제가 봤을 때는 얘가 이렇게 돼도 별 상관은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써도 별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쓰면 아무래도 공기 흐름이 조금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이렇게 끼는 게,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원래 이게 제품 만들어지는 대로 쓰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쓰는 게 맞는 것 같고, 재버릴 때는 이렇게 하고 얘를 들고 와서 버리는 거,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처음 써보는 거니까 써보기 전에 시뮬레이션을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봐야지 뭐 원래 만들어진 의도보다는 뭐 더 잘 사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 한번 찾아보게 되는 거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고기를 좀 구워 먹을 생각인데, 제가 닭을 들고 왔거든요. 닭을 이 위에다가 밑에서 올라오는 은은한 열기에 좀 익혀 먹으면 좋겠다 싶어요. 오케이, 좋았습니다. 자, 일단은 외형적인 거는 다 보여드렸으니까, 아직까지 해가 좀 덜 떨어져서 좀 있으면 이제 불을 딱 한번 붙여가지고 그때 제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거 실제로 제품을 접하고 나니까 되게 아담해요. 아담하고, 뭐 위에 있는 이 지름 넓이 있죠. 이게 일반적인 프라이팬의 그 지름하고 거의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 위에 있는 석쇠 같은 경우도, 저는 사실 이 조리를 하고 난 다음에 석쇠를 씻는 걸 되게 싫어해요. 근데 이 사이즈가 다이소감이 있어요. 이 사이즈가 30cm 좀 안 되는 게 있거든요. 그거를 여기다가 넣으면 딱 맞겠죠. 그러면 일회용 석쇠를 계속 쓰면서 이제 고기를 구워 먹는 것도 훨씬 더 잘 할 수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오덕들은 뭐 있으면 좋기는 한데, 저는 조리기구를 불 위에 올리는 거를 굉장히 꺼려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 위에다가 뭔가를 올릴 때는 저는 보통 이제 일회용 한번 쓰고 버리는 그런 알루미늄 호일 같은 걸로 되어 있는 식기류를 이 위에 올려서 쓰는데, 그런 거 올려놓고 뭐 전골을 해 먹는다든지 라면을 끓여 먹는다든지 해도 괜찮겠다, 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요거 캔빌에서 요번에 출시한 아주 귀염뽀짝한 장작집게거든요. 사이즈가 굉장히 작죠. 얘를 이렇게 돌려서 촥 놓으면 얘가 이렇게 쫙 이렇게 늘어납니다. 그리고 요거를 다시 쪼아주면 돼요. 이렇게 하면 길쭉한 장작이 되죠. 요거 입 있죠. 입이 되게 좁은 것 같은데, 요 입은 여기 뒤에 보면 요거 또 이렇게 돌려서 조절할 수 있는 거 있더라고요. 얘를 살살 돌려주면 여기 부분, 끝에 부분에
요거를 이렇게 돌려주면 이 벌어지는 각이 좀 커져요. 요걸로 조절할 수 있게 돼 있더라고요. 잘 만들었어. 캔빌에서 이런 제품들을 만들지 몰랐는데 화롯대를 만드는 데니까 또 이런 부가적인 제품들이 필요하겠죠. 잘 만든 것 같아요. 장작 짓기 딱 좋은 간격으로 벌려놓고 이렇게 마음에 듭니다. 이거 일단 패킹 사이즈가 작아서 좋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 그 다른 브랜드의 찌개들은 그냥 이 사이즈로 그냥 나와 있잖아요. 가지고 다닐 때도 이 사이즈인데 요는 어쨌든 사이즈를 줄일 수 있으니까 묵직하고, 근데 손목에 무리 갈 정도는 또 아니고 괜찮습니다. 이렇게 생긴 거는 또 처음 써봐요. 이거는 바베큐 하시는 분들이 이런 거 많이 쓰잖아요. 여러 번 사용할 수 있게 위에 지퍼 처리되어 있고, 한 2개 정도 하면 되지 않을까? 2-3개? CC 2개 들어있어요. 스테츠 라이터 큐브 점화제 100% 내추럴 천연 에코 이지. 또 장갑 보내줬으니까 장갑도 한번 써보겠습니다. 장작은 일반 장작이에요. 일반 장나무 장작인데 얘가 지름이 오, 장작 잘 말랐다. 장작도 상태가 엄청 좋네요. 이 스테츠 글로벌이 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화롯대도 만들고 그 다음에 바베큐에 관한 여러가지 기기들을 막 만들더라고요. 우리 펜션이나 이렇게 글램핑장 가면 막 있는 그런 스타일의 뭐 약간 미국식 스타일의 고기 굽는 바베큐 기계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막 만드는 업체던데, 저도 요번에 협찬을 제의를 받으면서 처음 알게 된 브랜드긴 하거든요. 근데 뭐 박스 테이프부터 시작해서 장작을 담아 놓은 이런 박스까지 뭔가 이 브랜딩이 되게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매장도 있고 제품들 다 볼 수 있는 그런 장소도 있다고 하던데, 거리만 가까우면 한번 가보고 싶을 만큼 예쁘게 꾸며놨더라고요. 진짜 잘 탑니다. 진짜 잘 타. 그리고 지금 바람이 조금 불고 있어가지고 이제 바닷가 쪽 반대쪽에서 바람이 불어오고 있거든요. 와, 이거 주변으로 열 발산하는 것도 꽤 넓은 범위에 열을 뿜어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불티가 어느 정도 날리는데 이쪽으로 튀는 거는 상관없어요. 어차피 다 앞에는 바다하고 불에 탈 것들이 없어가지고 상관은 없고, 밑으로 보면 이 부분이 뚫려 있는 게 바람 구멍이잖아요. 이 부분도 빛이 은은하게 새 나오면서 스테츠 로고가 예쁘게 잘 보여요. 와, 이 화력도 진짜 좋네요.
보통 이렇게 원통형으로 생겨 먹은 화로대가 이렇게 장작을 넣으면 안에 장작 타는 모습이 전혀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불멍하는 맛이 조금 떨어지는데, 얘는 옆면이 이렇게 메쉬로 처리되어 있고, 그리고 높이도 많이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작을 타는 모습을 잘 볼 수 있는 게 장점이네요. 확실히 장점이고, 근데 얘는 뭐 이중연소나 이런 걸 지원하진 않아요. 여기 타공망 자체가 두 겹으로 돼 있기는 한데, 우드가스를 위로 끌어올려 가지고 다시 태우는 그런 정도의 연소는 안 되는 것 같고, 그냥 일반 화로대라고 보시면 되고, 로켓형 화로대인데, 원통형 솔로 스토브 같은 화로대인데, 위에 메쉬망으로 바람이 또 잘 들어가고 있죠. 바람이 밑에서도 들어가고 위에서도 이렇게 들어가니까 장작이 세워졌을 때도 골고루 굉장히 잘 타고 있습니다. 넓은 화로대를 만약에 오늘 썼다 그러면 얘가 불이 잘 안 붙었거나 연기만 많이 나거나 아니면 불길이 붙고 난 다음에 굉장히 사방팔방으로 많이 흩어지는 느낌인데, 얘는 그래도 불이 좀 어느 정도 갇혀 있는 느낌이 나거든요. 장작을 눕혀서 넣을 수는 없고 세워서 넣어야 되니까. 캠프파이어 하는 맛이 나는데요, 이거는 불멍의 느낌보다는 캠프파이어의 맛이 나요. 와, 사이즈가 500 사이즈였으면 진짜 장작 먹는 하마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불이 밑에서도 붙고 위에서도 붙는 느낌이, 눕혀놓는 장작, 일반적인 화로대는 장작을 다 눕히잖아요. 그러면 장작들을 얼기설기 놓지 않으면 바람의 방향을 좀 막아서 공기 흐름을 안 좋게 해가지고 장작에 불이 빨리 안 옮겨붙거나 추가 장작을 넣었을 때 연기가 많이 나거나 하는 일들이 종종 있거든요. 특히나 폭이 좁은, 한때 유행했던 좁은 장작들 있잖아요. 좁은 화로대들 있죠. 작은 화로대들. 그거는 불멍하다 보면 좀 속 터지는 일이 가끔 있기는 해요. 사이즈도 작기도 하고, 그래서 준비해놨던 장작을 다 못 태우고 오기도 하고. 근데 얘는 너무 또 크지도 않고요, 너무 작지도 않고, 그리고 장작을 또 세로로 꽂아서 넣을 수 있으니까 좀 시원하게 불멍을 즐길 수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제가 타워형 화로대를 이거 말고 아이언 디자인의 구공탄 화로대도 있잖아요. 그거는 적은 장작을 넣어서 숯을 빨리 만들어내고 조리를 해먹고 하는데 조금 특화되어 있는, 그냥 연료를 아낄 수 있는 그런 게 조금 특화되어 있는 화로대라고 본다면, 얘는 장작은 딱 보니까 좀 많이 먹게 생겼어요. 그렇지만 체적이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500 모델보다는 저는 이게 조금 더 나은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얘는 장작을 한 박스에서 2박스 정도까지는 1박을 할 때 충분히 불 지르고 시원하게 불멍하고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도 좀 드는데, 일단 오늘의 목적은 일단 장작을 다 쓰고 가기는 한데 1차 장작이 끝나고 나서 2차 장작을 한 번 더 넣을 거예요. 그리고 그 장작이 뭐 어느 정도 익은 다음에 여기다가 제가 숯을 넣거나 아니면 얘 자체로 그냥 바로 숯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고기를 지금 구워 먹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장작을 세로로 넣다 보니까 서로 겹치는 부분들이 거의 없어요. 세로로 막 이렇게 꽂듯이 넣어야 되니까. 그래서 장작이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일괄적으로 골고루 잘 타서 그 불 모양이요, 이 타공망을 타고 안쪽이 보이잖아요. 밑에서도 불이 올라와요. 그리고 위에서도 불이 잘 보여요. 전체적으로 이 통만큼은 안에 불이 다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 위로도 불이 어느 정도 지금 많이 올라와요. 오늘 바람이 안 불었으면 위로 한 60, 70cm 정도 불길이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오늘 뭐 바람이 막 흩날리니까 위로 막 치솟지는 않고 있어요. 근데 바람 방향 반대로 앉으니까 좀 안전하다는 느낌도 들고, 불티도 막 엄청나게 생각보다 많이 튀진 않고, 이건 물론 장작 문제기는 한데 불티도 생각보다 많이 안 튀고, 이 메시망들이 그런 것들을 조금 많이 막아주는, 메시망들이 좀 막아주는 것 같아요. 지금 위로 튀어오르는 장작들에서, 이게 수평으로 봤을 때 뚜껑 있죠, 제일 상단부에서 튀어오르는 장작들에서는 장작에 불티가 튀거든요. 근데 아래쪽에서는 튀었는데 밖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좀 쌀쌀했는데 후끈후끈하니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하로대를 엄청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신기해서 작은 하로대를 써보고 큰 하로대를 써봤는데 일단 장작은 좀 많이 한꺼번에 때려 넣어서 시원하게 태우는 게 조금 제 스타일에 맞는 것 같아요. 한두 개 막 때려 넣어가지고 불멍하는 거는 물론 장작은 엄청 아낄 수는 있겠지만 뭐 불멍하는 맛이 조금 떨어진다 할까? 네, 좀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얘는 되게 시원하게 잘 타네요. 이거 말고도 제가 낮고 넓은 화로대가 있어요. 그거는 바람 부는 날에는 조금 불안한 마음이 있어가지고 밖에 바람이 부는데 불멍을 좀 하고 싶다 그러면 90탄을 챙겨 다녔거든요. 타워형입니다. 길쭉하죠. 걔는 불티도 거의 없고 중연소 다 되고 장작도 덜 먹고 해서 또 그 나름대로 매력이 있는 것 같고, 스태치에 나온 요 램파이어, 이 불길 모양이 순양의 뿔을 닮았다고 해서 이름을 램파이어라고 지었다고 하던데, 이 램파이어는 약간 좀 뭔가 이 거친 느낌이 있어요. 거친 느낌이 있는데 그냥 일반 오픈형 그 장작에 막 이렇게 날 것 같은 불맛은 아니고요. 좀 세련된 불맛인데 남성미가 넘치는, 뭐 이렇게 표현하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좀 남성미가 넘쳐요. 그런 맛이 있네요. 이제 밑불들이 좀 쌓이기 시작하거든요. 어느 정도 숯을 조금 더 넣으면, 숯이 더 만들어지면 고기 구워도 될 것 같아요. 숯을 만들려고 그러면 잔잔한 가지보다는 좀 굵직한 가지를 넣어도 되니까 장작들도 이번에는 좀 큰 거 넣고 굵은 것 넣어줄 때는 이왕이면 캠프파이어 모양으로 넣어주는 것도 굵기를, 근데 이미 밑불이 잘 붙어가지고 아무 때나 넣어도 상관없어요. 그냥 적당히 넣으면 돼요. 큼직하게 세 등분으로 잘랐거든요. 촉촉하게. 요거는 아까 전에 껍데기 타가지고 껍데기 벗겼습니다. 엄청 맛있겠죠. 자, 한 잔 더. 짠. 석쇠 씻기 귀찮을 때는요, 이렇게 불을 확 올려놓고 그냥 화로대에다가 석쇠를 구워버리면 석쇠에 붙어있던 찌꺼기들 있잖아요. 그런 거 다 타버리거든요. 활활 타요. 이거는 뭐 일회용 석쇠는 이렇게 할 필요는 없는데, 앞으로 계속 쓸 석쇠는 씻는 것보다 이렇게 활 태워가지고 물티슈로 한번 닦아주는 게 훨씬 더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요 놈 기억해 놨다가 요 놈 위에 있는 놈이니까 요 놈은 나중에
고구마가 맛있게 굽히고 있나 모르겠어요. 밑에 열기는 남아 있는데 이게 또 한 번씩 뒤집어 줘야 돼. 이 군고구마 냄새가 나기 시작했다. 확실히 이게 불이 활활하지 않으니까 이게 감을 잡을 수가 없기는 한데 있기는 있고 있어요 지금. 고구마 냄새, 군고구마 냄새 바로 난다. 지금 한 10분 정도 지났거든요. 뒤집어서 한 번 더 샥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제가 남아있는 양들은요, 뭐 이게 일반적인 화로대다 보니까 이중연소 화로대보다는 제가 조금 더 많이 나오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밑에 보면 완전히 다 바스러지지 않고 숯 상태로도 약간 남아 있는데, 뭐 요런 점을 보면 이거는 일반 화로대하고 뭐 거의 대동소이하다 라는 느낌이고요. 그리고 어저께 밤에 바람이 되게 많이 불었잖아요. 그래서 바람 부는 방향으로 이렇게 불길이 막 넘어오죠. 그러니까 상부라든지 여기 측면 부분들은 지금 그을음이 좀 묻어 있습니다. 맨손으로 만지면 당연히 그을음이 묻겠죠. 자, 이런 부분들은 당연한 거니까 뭐 딱히 문제되는 건 없고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거의 푸른 색깔로 보이는 부분, 백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상부에는 열 변색이 다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열 변형은 없다는 거예요. 어디도 찌그러지거나 움푹 들어가거나 하는 부분들은 아예 보이지 않습니다. 하단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하단 부분에는 이게 약간 오일이 발려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처음에 시화를 하고 나서 장갑 안 끼고 만지면 여기 지문 같은 거 막 생겨버리잖아요. 사실 저는 그런 거 별로 신경 안 쓰거든요. 근데 이거 되게 무늬가 예쁘게 나왔어요. 제가 한 번도 화롯대를 쓰면서 이렇게 옆으로 샥샥샥샥샥 이렇게 무늬가 생긴 적은 없었는데 되게 예쁘게 무늬가 나왔습니다. 전체적으로 열변형, 찌그러짐 같은 거 없고, 그리고 뭐 물티슈로 한번 쓱 닦아가지고 정리를 해도 될 것 같은데, 어차피 얘는 맨날 뭐 닦아봐야 또 먹고 또 먹고 하는 거니까 그냥 바로 안에다가 패킹을 해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안에는 고온으로 연소가 됐기 때문에 밑에 제바지 부분들은 또 색변형이 어느 정도 생겼고, 그리고 지금 이음매나 틈이나 이런 거 보면 이제 변형된 부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물론 제바지 부분은 약간 변형이 생기긴 하는데 워낙 타공이 또 많이 돼 있고 열 변형을 막기 위해서 한번 꾹 눌러 놓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시화한 것 치고는 거의 뭐 멀쩡하다 라고 봐도 될 정도고, 그리고 얘는 분리가 아예 되잖아요. 아예. 그래서 밑에 부분은 깨끗해요. 위에 부분이 조금 지금 그름이 묻어 가지고 약간 색깔이 바뀌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거는 만약에 나중에 파츠를 따로 판다면 이 파츠만 이제 교환을 하면 되잖아요. 통으로 바꿀 필요 없고. 그런 식으로 따로 구성을 해서 파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도 가능한 형태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화롯대를 좀 조심히 안 쓰고 그냥 조금 막 다뤄줘도 크게 상관은 없겠다. 좀 편안하게 쓰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쟤는 한번 비우고 왔습니다. 제 양은 뭐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도 않고 그렇게 적지도 않고 좀 적당했어요. 자, 이제 정리를 좀 하겠죠. 어저께 제가 사용했던 부품들을 이제 차곡차곡 넣어 볼 건데요. 제가 원래 이런 화로대가 제공이 되면 안에 들어있는 그 석쇠, 그릴을 원래 잘 안 써요. 저는 청소하기 귀찮아서 잘 안 쓰는데, 어저께는 또 리뷰를 해야 되니까 한번 보여드린다고 설명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이게 세척을 안 한 상태인데 되게 깨끗하거든요. 요거는 이제 바베큐를 해먹고 난 다음에 이 그릴 자체를 불이 붙어 있는, 장작이 활활 타고 있는 그 위에다가 던져 놓습니다. 그러면 여기 붙어 있는 찌꺼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달라붙은 고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연소가 돼버려요. 싹 타버려요. 아예 재도 안 남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다음에 쓸 때 물티슈로 한번 쓱쓱쓱 닦아주면 되는데, 제가 이 상태에서 왜 물티슈로 바로 안 닦느냐 하면 녹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스테인리스거든요. 스테인리스도 일단은 열이 가해지면 약간 변형이
성질도 살짝 바뀌는 부분이 있어서 쓰다 보면 안에 녹이 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뭐 한번 세척을 하고 기름을 발라 놓는 게 좀 좋기는 한데 뭐 모르겠어요. 저는 이거를 자주 쓰는 편은 아닙니다. 이렇게 한번 쓰고 난 다음에는 일회용 석쇠를 주로 많이 쓰는 편이에요. 오늘도 요거는 뭐 닦거나 물티슈로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넣을 생각입니다. 자, 안에 상완들을 한번 봅시다. 자, 요게 이제 제일 밑바닥이잖아요, 그죠? 자, 뭐 열변형 이런 거 전혀 없고, 그리고 생각보다 열이 밑으로 많이 안 내려간 것 같아요. 바닥면 보면 변색이 거의 없거든요. 약간 이건 보라색도 아니고 살짝 색이 이렇게 나왔는데 이건 밑으로 열이 많이 안 내려갔다는 증거입니다. 하나씩 넣어봅시다. 만약에 이게 뭐 부풀거나 사이즈가 찌그러들었다 하면 이게 안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저께는 되게 스무스하게 한번 들어갔었거든요. 오늘은 넣을 때 약간 비슷해요. 그냥 스무스합니다. 자, 넣고 그 다음에 밑에 바지 넣고, 근데 바지 넣기 전에 뭐 요런 것들 미리 넣어주면 좋겠죠. 이거 넣고 그 다음에 요거 뒤집어서 한번 넣어볼까? 뒤집어서는 안 맞습니다. 아기가 안 맞네요. 위에 넣고 위에 넣고 뭐 이렇게 올리면 가방에 싹 다 들어가죠. 그 다음에 어저께 사용을 안 했던 뭐 오덕 같은 거는 그냥 제일 밑에 그냥 깔아버릴게요. 이런 식으로 해서 정리를 하면 가방에 깔끔하게 한 번에 삽입이 되네요.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자, 이렇게 해서 정리는 끝났습니다. 가방이 있으니까 깔끔하게 가지고 다닐 수 있죠. 가방도 보면 좀 이런 부분들 되게 신경 써서 만들었어요. 이런 끈도 그냥 까만색으로 만들면 끝나는 건데 얘를 또 짜야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만들려고 하면 긴 라벨처럼 이렇게 짜야 되는데 이런 것들도 아주 감각 있게 잘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제가 뭐 이걸 협찬 받기 전에 한번 봤을 거잖아요, 상세 페이지나. 근데 사이즈가 사실은 뭐 요 정도는 제 생각보다는 조금 더 작았던 것 같아요, 느낌은. 그래서 이런 원통형 화로대를 오랜만에 썼는데 얘는 2.6연소는 아니잖아요. 2.6연소는 아니라서 불길이 좀 일반 화로대처럼 거칠게 탈 줄 알았거든요. 옆으로 막 타공이 돼 있으니까. 근데 어저께 바람이 좀 많이 부는 날이어서 그랬을지 일반적으로는 불길이 이렇게 위로 싹 올라가는, 장작을 세로로 꽂으니까 위로 쫙 뻗어서 올라가는 그런 느낌이었고, 그리고 불길이 이렇게 옆으로 넘치더라도 이게 위험하게 막 많이 날리는 그런 느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게 타공을, 이게 이중격벽으로 타공을 뚫어놓은 이유가 분명히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첫 번째는 이제 한 겹만 있으면 이제 일그러짐, 구부러짐이 있으니까 이중격벽을 만들어 놓은 것 같고, 그리고 그 격벽을 통해서 이렇게 슬쩍슬쩍 비치는 그 장작에 타는 모습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보여서 좀 좋았습니다. 저는 좋아하는 화로대는 너무 많은데 싫어하는 화로대라든지 선호하지 않는 화로대가 있기는 해요. 저는 일단은 납작하고 폭이 작은 화로대는 많이 써보니까 이건 내하고 안 맞다라는 느낌이 좀 나요. 장작을 시원하게 태우는 맛이 좀 없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완전히 오픈되어 있는 그 스노피크가 원조인 화로대들이 있죠. 커피 드리퍼처럼 생긴 거. 그거는 너무 무겁더라고요, 가지고 다니는. 그리고 이 재나 불팀이나 이런 것도 너무 노출이 돼 있으니까 불은 활활활 신나게 태울 수 있는데 조금 안전성에서 좀 미흡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화로대를 쓰다 보니까 이중연소를 지원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 좀 최적이 있는 그런 화로대를 좀 많이 사용을 하게 되고, 그리고 좀 넓은 장작을 편안하게 넣을 수 있는 화로대, 이런 것들도 오늘은 연기 걱정하지 말고 그냥 한번 불살라 보자, 멋지게 불멍 한번 해보자 싶은 날은 이제 넓은 거 들고 다니죠. 그거는 당연히 바람이 없는 날 들고 다니는 거고, 오늘은 좀 강풍이 부는 게 예정이 돼 있는데 불멍은 또 하고 싶어 하는 날들은 저는 아예 막혀있는 길쭉한 버티컬형 화로대를 또 들고 나가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그날의 일기사항이나 비상사항들, 그리고 내 기분에 따라서 여러 가지 제품을 저는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캠핑용품 중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불에 관련된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화로대는 여러 개를 갖추고 있고, 방출도 잘 안 하고, 1년에 한 번 쓰든 하든, 진짜 사용량이 적으면 방출을 하겠지만, 거의 다 가지고 있는 편입니다. 자, 최근에, 제가 90탄, 아이언 디자인의 90탄 화로대랑, 얘는 사실 비교할 대상은 아니에요. 서로가 좀 아예 다른 카테고리의 화로대라 가지고, 제가 화로대끼리는 뭐 서로 비교 영상 같은 건 잘 안 찍습니다. 이게는 취향을 되게 많이 타거든요. 그래서 이 램파이어 280의 어떤 제 취향을 여러분들한테 뭐 설명드리는 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또 저랑 불멍하는 스타일, 캠핑하는 스타일이 비슷한 분이 있으면 좀 참고가 되실만 한 부분이 있다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저는 얘 자주 쓰고 2중연소도 안 되고, 그리고 가만 생각해보니까 단점이 그 2중연소가 안 되는 건 단점이 아니에요. 그냥 이 A의 스타일일 뿐이지 그냥 2중연소가 안 된다, 그렇다고 해서 연기가 많이 났느냐? 그거는 장작에 따른 거지 화로대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2중연소 화로대라 하더라도 연기는 무조건 나요. 좀 덜 난다 뿐이지. 그다음에 얘는 이제 버티컬형이잖아요. 근데 좀 최적이 커. 근데 최적이 커서 이거 들고 다니기가 힘드냐? 그것도 아니에요. 이게 다 분리해서 패킹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이즈도 되게 작아요. 그럼 어지간한 강연버너 들고 다니는 그 정도 사이즈밖에 안 나와서 굉장히 좀 라이트한 느낌이 많이 듭니다. 요것도 제가 굳이 6년소 화로대를 들고 나가가지고 뭘 하겠다라는 그런 날이 아니라면 손이 자주 갈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딱 한 번 써보면 알잖아요, 그죠? 얘가 뭔가 열 변형이라든지 이런 게 막 쉽게 올 건 같지는 않습니다. 밖에서 다음날 이슬 마치고 하면 녹이야 쓸겠지만 스테인리스도 녹슬어요. 안에 벌겋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가 아마 수명이 다해서 삭을 때까지는 아니겠지만, 그 전에 또 더 좋은 거 나오면 딴 걸로 또 쓰고 하겠지만, 얘도 앞으로 제 영상에서 가끔 출연하는 그런 녀석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화로대가 얘 하나밖에 없다면 얘를 주구장창 들고 다니겠지만, 그래도 좀 질리지 않고 잘 쓸 수 있는 화로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얘 장점을 얘기하면, 이제 펼쳤을 때는 큰 부피, 그런데 패킹할 때는 사이즈가 작다, 그리고 재처리하기가 용이한 편이다, 그리고 바람 부는 날에 써도 좀 안전한 편이다, 이런 것들이 장점이죠. 그리고 가방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잘 만들어 놔서 캠핑용품이지만 좀 팬시한 패션 제품 같은 그런 느낌들도 조금 나는 가방을 제공해줘서 이런 점도 저는 좀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제가 이때까지 가격 얘기를 한 번도 안 했잖아요. 저 협찬 받을 때 상세 페이지에서 가격 정보를 잘 안 봐요. 안 보기도 하고 뭐 외우지도 않는데, 어저께 제가 밤에 자기 전에 상세 페이지를 한번 보면서 얘 가격대가 얼마인지 봤거든요. 얘 가격대가 원래 공식 가격은 198,000원인가 200,000원을 안 하는데, 이게 최저가 이렇게 정보 찾는 게 있잖아요. 그걸 찾으니까 어저께 습닷컴인가 뭐 이런 데서 뭐 여러 가지 쿠폰 매기고 뭐 이런 걸 하면 175,000원 정도까지 가격이 있는 걸 봤었거든요. 배원가 같은 개념이겠죠. 이 정도 가격이면 저는 190,000원도 좀 살만한데 175,000원? 완전 땡큐지 라는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화로대에 돈을 많이 안 쓰시는 분들은 사실 이해를 못하겠지만, 불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 가격대가 이 정도 퀄리티, 이 정도 구성에 아주 괜찮다라는 느낌을 받게 되실 것 같아요. 물론 한번 만져봐야 아는 거겠지만 영상으로도 여러분들이 그 느낌을 충분히 받았으면 좋겠고, 저는 또 협찬을 받았으니까 뭐 무조건 좋은 소리를 해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깔 때는 까잖아요. 근데 이 제품은 깔 게 없어요. 솔직히 깔 거 없습니다. 2중연소가 안 되는 게 단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2중연소 개념은 그냥 화로대의 특성일 뿐입니다. 2중연소가 되게끔 만든 화로대, 뭐 그런 거 고려하지 않고 만든 화로대, 이런 차이일 뿐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단점이라고 보기는 힘드니까 2중연소 얘기를 언급을 안 하자면, 얘는 얘 자체의 특별한 단점은 아직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단점이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가격대도 아주 적당하게 잘 나온 가격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캠핑용품점에서 좀 저렴한 화로대를 좀 쓰시다가 낡고 좀 질려서 좀 새로운 화로대를 한번 사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뭐 2중연소가 지원되는 화로대를 사셔도 되고,
IGT 위에 올라가는 화로대를 사셔도 되고 다 자기 취향이지만 좀 불질을 시원하게 하고 싶다. 장작 한 박스 가지고 가가지고 다 태우지도 못하고 맨날 남은 장작 가지고 온다. 이게 스트레스 받는다. 그리고 새로 투입한 장작이 잘 불이 옮겨 붙지 않는다. 이거는 요즘 나오는 그 좁은 장작들의 약간 특징이기도 해요. 그래서 불질에 대한 자기의 어떤 노하우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저는 작은 화로대보다는 큰 화로대가 훨씬 더 불멍하기는 좋다고 초보자들한테 권장을 드리는 편입니다. 자, 여기까지 스탯스 글로벌의 램파이어 280 제품에 대한 1박 2일 사용 리뷰를 충분히 전해드린 것 같고요. 제품에 대해서 궁금하신 게 있다면 밑에 영상의 정보란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제품 말고도 다양한 제품들이 홈페이지에 있더라고요. 홈페이지도 되게 세련되게 만들어놨어요. 좀 제품을 둘러보는 맛이 있으니까 뭐 굳이 안 사더라도 한번 홈페이지 들어가서 아이쇼핑 정도는 해볼 수 있잖아요. 그죠? 한번 들러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리뷰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도 또 더 신박한 제품, 재미난 제품으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 얘는 다 좋은데 쓸 때 꽉 안 잠가 놓으면 좀 풀려가지고 그게 조금 불편했어요. 이거. 네, 꽉 잠가 놓으면 되는데 쓰다가 이걸 꽉 잠그려고 그러면 이게 살짝 달궈져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거 좀 주의하고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